오늘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딱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좀 휘청이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 보셨을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봅니다. 오늘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좀 좋은 쪽부터 조명을 해주시네요. 조선주 늦은 출발. 하지만 또 오래 간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오늘장에서 비교적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경들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시장 얘기 간략하게 먼저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전형적 약세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늦은 출발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주가 실적 좋았던 거는 뭐 1분기부터 우리가 몰랐던 사람 없을 정도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 굉장히 눌림을 오랫동안 가져가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조선주들이거든요. 그마저도 좀 선별적입니다. 오늘 이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가 붙은 뭐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잘 갑니다. 다만 그 이외의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멘텀이 선별적이어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 수급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게 강합니다. 사실 한 5월 말 정도부터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장 영향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의 모멘텀이 뭐 불확실성이 좀 대두된다라거나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지점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프랑스에 이제 글로벌 3위 해운사가 있습니다. CMA, CGM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 의향서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LOI 맺은 건데 이게 당장 계약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LOI를 맺게 되면은 그 이후 한 달 정도 이내에 실제 계약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진행될 때까지 일단 지금 이 수주 모멘텀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이끌어 나갈 것 같고, HD 그룹 내에 있는 조선사들이 모멘텀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에 따라가는 게 제가 이따가 차트로 설명드릴 테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종목이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점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내용과 좀 맞물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11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운사들이 매출이 굉장히 대폭 늘어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지점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해운사들이 좀 지금 발주를 좀 적극적으로 넣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글로벌 모멘텀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해운사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이 뭐 덴마크 머스크도 있고, 뭐 독일의 하파그로이드도 있고, 중국의 코스코도 있고, 물론 중국은 뭐 중국 조선을 대부분 쓰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해운사들의 컨테이너선 수주 모멘텀도 앞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지점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조선주들 전체로 보자라면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외교 대립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도 반사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점이 지금인데, 이 지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 점유, 그러니까 건조하는 거에 대한 점유가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다라면, 과거에 우리가 컨테이너선의 영광도 어느 정도 되찾게 된다라면 조선주는 사실 전 지금 되게 싼 가격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지점 차트 보면서 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오늘 모멘텀 좋았던 HD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가는 게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미포, 뭐 이런 종목들이 세 개가 먼저 선발대로 출발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이후로 봐야 되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물론 지금 움직임은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하단에 있는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종목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수주 모멘텀 그대로 갖고 있고 2년 3년 정도 수주량은 꽉 차 있는 게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순서에만 좀 차이가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지니고 있는 게 하단
두 개 후발주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단에서 굉장히 비실비실해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조선주들은 대체적으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상단으로 훅훅훅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3개의 종목이 출발을 하고 2개는 쉬고 또 이후에는 2개가 올라가고 위에가 쉬고 이런 장세가 좀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조선주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엔진이라든지 세진중공업 현대임스 이렇게 기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로스컷을 좀 걸 수 있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뷰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하단 종목들은 대응하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까지 함께 좀 봐주셨고 현재는 이 빅5 가운데서 5개 업체들 중에서 3개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덜 오른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신규 접근도 덜 오른 종목이 있어서는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저는 지금 좀 저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후발주라고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팅 나오고 있는 이 위쪽에 세 종목에 대해서는 그럼 바이앤홀딩인가요? 아니면은 슈팅이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익률을 채우면은 짧게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더 나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당연히 바이앤홀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 입장에서는 후발주가 낫습니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주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조선주 보면은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데 오늘 기술주 힘듭니다.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상승분에 비해서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우리 증시의 IT, AI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5%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잘 버티는 거 보면 또 괜찮나 보다 싶기도 하고 국내 기술주에 미치는 영향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반도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SK하이닉스는 내려갔는데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잘 버텨주거든요. 그리고 레거시단에서도 오전에 낙폭 보이다가 상승으로 전환된 애들도 많고요. 근데 또 보면은 HBM 관련주들은 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거의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고마진을 가져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하면 거의 70%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지점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지금의 점유율을 2분기까지 유지될 건가? 그 실적 발표 순간까지 아마 공방이 좀 나올 텐데 일단 제 의견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1분기에 100만 원 벌었습니다. 2분기에 2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100%의 성장입니다. 그럼 3분기에 400만 원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3분기에 300만 원이 되면 상승치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증가율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우리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바는 지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과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률이 다소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점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저도 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낙폭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상승해왔던 지점을 모두 살펴보면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모멘텀을 같이 하고 있는 HBM 독점 공급하고 있던 SK하이닉스라든지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으로 묶여있던 종목들은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엔비디아는 아니거든요. 다만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다른 반도체 장비주에 비해서 멀티플이 2배, 3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많이 고평가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평가이다 아니다의 논쟁까지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뒤로 좀 미루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는 좀 굉장히 선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HBM 직접적으로 모멘텀 받았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이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쉬건 올라가건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건 내려가건 상관없이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 드릴 건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단 종목들입니다. 반도체에서 HBM 대표주들은 지금 다 변곡점이에요,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단으로 이탈한 자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도 하나도 안 이상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 적은 비중 정도는 들어가 볼 법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자리는요, 무조건 상승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모멘텀 유지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무조건 로스컷이 필요합니다. 손절을 어느 정도 병행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우선적으로 얘네 설명을 드렸었냐면 지금 얘네랑 반도체 업황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HBM을 가지고 모멘텀을 만들어냈던 엔비디아발 모멘텀 라인인 여기고, 왜냐면 여기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 이런 애들 보면 지금 다 모멘텀이 꺾였습니다, 하방으로. 그래서 HBM에서도 최상단에 있던 애들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손절을 감안하고 신규 진입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HBM 말고 실제 그럼 반도체 업황은 어떻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다면 반도체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지금 6월 잠정 수출치도 데이터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이제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사실 엄청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IT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1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6월 데이터만 보잖아요. 그럼 잠정치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이 50% 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수급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승 모멘텀을 레거시 쪽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수출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레거시 쪽입니다. 일반 디램, 일반 낸드에서 굉장히 매출이 좋거든요. 수출이 좋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고점대 HBM 종목들 말고 레거시 쪽이 지금 많이 쉬고 있던 애들이 많은데 이쪽을 보는 게 오히려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쪽 종목들 먼저 얘기를 하나씩 좀 드리자라면 HBM, 특히 후공정단에서 모멘텀을 좀 덜 받았던 종목들 또는 못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 기대치가 좀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진테크 같은 종목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단이죠. 동진세미캠이에요. 자, 그리고 같이 보자라면은 뭐 낸드 관련해서 PSK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 상승하다가 지금 레거시 쪽에서 쭉 모멘텀 받다가 눌려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보자라면 쭉 상승을 해왔던 종목들도 지금 레거시에서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테크윙 상단부에서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오히려 고가권으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볼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근데 완전 전통 디램, 전통 낸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예 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의 움직임을 올해 내내, 올해 초부터 해서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얘기를 반응했던 애들이 있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반응하지 않았던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코멘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각각 너무 다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HBM 관련된 애들 같은 경우는 최상단에서 엔비디아 모멘텀 꺾이니까 오히려 소폭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렇게 레거시 단에서 뭐 상승 모멘텀 받다가 쉬고 있었던 애들 또는 최근에 쉬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최상단 종목들과 하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애들, 또 올라갔다 조정받는 애들이 각각 다른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라는 지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만 우리가 그동안 환호해 왔는데 레거시 쪽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시장 대비 좀 강한 쪽을 골라주셨는데 K뷰티, 그 중에서도 화장품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미용 의료기기 얘기해 주시니까 미용 쪽도 강한데 이 의료 AI 쪽, 이쪽도 상당히 또 눈에 띄는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기가 좀 확대되는 건지 이동하는 건지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의 상대적인 강세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지금 계속 좋았죠. 작년
말부터 해서 미용 의료기기는 꾸준히 좋았습니다. 다만 시장 중심에 있던 이슈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자라면 바이오가 있었고 올해 초로 보자라면 엔비디아발 AI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좀 시장 중심에 대한 이슈를 끌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용히 계속 강했던 미용 의료기기가 다소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잘 안 보였던 게 사실인데, 사실 얘네들 지금 계속 좋습니다. 지금 실적 계속 좋고 이미 잘 찍혀 있고 앞으로도 잘 찍힐 걸로 예상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모멘텀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서 많이 좀 사려고 하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사모펀드에서 매수하겠다라고 하니까 공개 매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공개 매수 가격에 매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지점들이 사실 우리가 시장의 이슈를 여러 가지 접하다 보면 다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꼭 챙겨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처럼 좀 비실비실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잘 지키는 애들, 수출이 잘 되는 애들, 또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애들,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좋은 애들만 잘 버텨요. 지금 시장 보면은 거의 하락 종목 수가 1900개, 2000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은 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 막 6개, 7개 중에 하나 제외하고는 다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잘 버티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 식품주 대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화장품주 대장들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대장처럼 실적이 잘 지키고 수출 데이터가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지점에서 이미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단 뷰가 많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단계가 거듭되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관점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화장품 포함해서 미용 의료기기가 미국향 매출이 좋습니다. 과거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하면은 우리나라가 항상 많이 수출했던 건 중국향이었습니다. 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제품들을 사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좀만 틀어지면은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단에서 본의 아니게 갑자기 매출이 확 줄어든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향 매출이 많죠. 또 브라질, 남미향 매출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뭐 클래시스 포함해서 API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크고, 여타 다른 비올이라든지 원태, 제이시스 메디칼 모두 남미향 또는 북미향,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향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 외교권 내 국가들로부터 매출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에서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매출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중요한 거는 1분기에서 지금 2분기로 넘어가는 시기고 2분기 실적 발표 전 단계란 말이죠. 저는 이 상승 기조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미용 의료기기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단에서 얘기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래시스 상단 박스권에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대장급으로 올라왔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린 게 지금 APR입니다. APR은 오늘 자사주 를 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과는 완전 딴판이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공개 매수 중이기 때문에 차트가 좀 희한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캐파가 굉장히 좋은 게 클래시스랑 APR이 기업의 이제 매출 상승도가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차트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 상단 박스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두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후발주로 등장할 게 이제 비올 정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 저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상방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꾸준히 관심 종목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관심주 토픽 있으세요? 네, 방금 제가 열심히 이야기 드렸던 클래시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네.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클래시스 모멘텀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고점대 종목들은 좋은 소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 깔려 있는 것 중에서 오히려 선별적으로 더 좋은 얘기가 있는지, 더 좋은 모멘텀 만들 게 있는지, 이게 실적이랑 연관이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충분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클래시스의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죠. 볼류머가 미국의 이제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류머 제품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남미향 매출이 제일 높아요. 수출 중에서 남미향 매출이 가장 큰데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인 클래시스가 미국에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미국 매출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면 하반기 매출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적이 어땠길래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1분기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매출은 504억 원, 영업이익은 265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또 3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우상향이 잘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클래시스의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얘네는 제품을 하나 납품하면 끝이 아니에요. 제품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이제 매출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이 용액을 써야 돼요. 이 제품에는 이 소모품을 써야 돼요. 라는 방식으로의 매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미 납품했던 수많은 이제 고객들에게 소모품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65억 원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대비해서 50% 정도가 소모품 매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앞으로의 탄탄한 매출 기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정도에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 기대치가 더 커진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업황이 좋다라면 당연히 실적이 따라갈 거고 실적이 따라간다라면 주가는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 박스에 있는데 저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종가 이후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단기 박스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58,0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려보고 손절가는 4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심조심 짧게 가격 전략 1차적으로 좀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포인트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